감압술 없이 유압만을 하는 경우는 없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는 거는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환자분의 불편함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해 드리는 게 치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척추 수술 방법 중 감압술과 유압술은 무엇인가요? 모든 유압술은 감압을 같이 합니다. 감압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신경입니다. 신경에 가해지는 압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경에 가해지는 압을 줄이다 보면 관절의 손상이나 뼈의 손상이 많아지면서 이 구간이 정상적인 허리 구획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뼈와 뼈 사이를 유합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유압술은 절대적으로 감압술과 같이 가는 수식입니다. 감압술 없이 유압만을 하는 경우는 없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척추 감압술은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입니다. 척추 유압술은 뼈나 관절을 제거하는 감압술 후 척추의 불안정한 구조를 나사와 금속을 이용해 고정시켜 두 개의 척추뼈를 하나로 유압하는 수술입니다. 과거에 받은 허리 수술이 다시 아픈 건 왜 그런 건가요? 과거에 수술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수술을 받은 범위가 하나의 마디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디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압술을 받은 경우에는 인접분절의 문제가 쉽게 발생을 하게 돼요. 모든 환자분들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그 인접분절의 문제는 유압된 뼈에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어 있는 마디에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협착증의 형태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추간판 탈출증의 형태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접분절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인접분절 문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방문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인접분절 문제는 유압술을 시행하고 나서 한 10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유압이 이루어진 마디의 위, 바로 위인 마디, 그리고 바로 아래 마디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증세를 유발하는 경우를 인접분절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협착증의 형태로 인접분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추간판 탈출증의 형태로 인접분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접분절 문제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지나친 고령이다. 그리고 의학적인 상황이 썩 좋지 않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압을 연장하는 것보다 내시경적 수식으로 감압이나 추간판 절제술만으로 또 증세를 회복해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경우의 빈도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인접분절 문제를 피할 수 없나요? 인접분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환자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솔직히 찾아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수술을 하는 마디의 위나 아래 분절이 정말로 건강한가? 그러나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무작정 유압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는 겁니다. 1번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인접하는 분절에 디스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이 건전한가? 그게 건전하신 분들은 인접분절 문제에 있어서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인접분절이 수술 전에도 썩 그렇게 건강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인접분절 문제의 빈도는 확률은 높아지게 돼 있겠죠. 그리고 수술 이후에 일상에 복귀하셔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유압술을 시행하고 나서는 웬만해서는 바닥 생활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방바닥이나 땅바닥 생활하지 마시고 서양인들처럼 의자, 소파, 식탁, 침대 등을 쓰는 게 수술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예방하는 또 하나의 생활의 습관이 됩니다. 유압술을 받은 환자가 재수술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접분절 문제로 오시는 경우에 유압술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도 있고 감압술만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감압술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협착증의 경우겠죠. 그래서 연령이 많으시거나 의학적인 상황, 본인의 의학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유압술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압술만으로 우선 증세를 해결을 하고 추후에 감압만을 했던 분절이 불안정성이나 또 다른 문제를 보이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다학적 진단,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이나 마취과 선생님이나 여러 환자분 몸 상태를 심도 있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선생님과 다시 한번 미팅을 갖고 유압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수술 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인접분절 문제 혹은 재수술의 경우에 우리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유착입니다. 유착은 기존의 수술로 형성된 인위적인 상처의 섬유화입니다. 굉장히 조직이 두껍고 치워지질 않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수술을 하든지 유착을 해결하고 대상 구조물로 접근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착 자체가 신경조직, 경막을 비롯한 신경조직과 들러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경조직의 손상이 빈번히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착을 잘 해결한다면 계획했던 수술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초기 진단으로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나요? 허리나 목의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서 상당히 필수적인 진단 항목이 MRI 촬영이 있어요.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큰 이제 경제적인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MRI 촬영을 미루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계속 안고 있으시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증세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치료를 단계별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은 완치될 수 있나요? 완치라는 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오시죠, 환자분들은. 그리고 또한 완치를 원하세요. 그러나 협착증이든 추간판의 문제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세가 발현이 된 건데 그 조직 자체가 다시 복원이 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더라도 또 상황이 악화되거나 환경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형태 혹은 더 악화된 형태의 증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는 거는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환자분의 불편함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해 드리는 게 치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